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법률 7권 중에서 관습과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저번보다는 내용이 훨씬 짧기 때문에 금방 끝날 거라는 생각은 하는데,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 방식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영상 이전 스타일하고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지려고 했다는 것 같았는데 뭔가 차이가 없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날마다 조금씩 하는 게 저한테는 심리적인 부담이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해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법률 7권 관습과 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앞서 이제 7권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이제 태교하고 양육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제 태교 관련된 거는 이제 아이를 흔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건강해지고 용기를 지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양육과 관련해서 좋은 성격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고통과 즐거움을 적당히 줘야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언제까지에 대한 얘기냐면은 그 영상에선 얘기를 안 했지만 3살 이전, 3살 이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태교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관습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관습법. 네, 이게 왜 나오게 되었는지 이 부분이 좀 뜬금없이 보여질 수가 있는데 사실 천천히 살펴보면 그 이유가 있기는 해요. 이제 태교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양육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이제 입법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자 그랬냐면 가르침으로 남기자, 뭐 조언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르침으로 남기자 이런 말 자체가 이미 뭘 염두한 거냐면 관습으로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관습으로. 네. 관습으로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태교와 양육에 대한 얘기는요, 관습에 대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상의 국가, 가상의 국가로 이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뭐 어떤 관습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만의 뭐 이전 국가에서의 살던 관습이 있든 뭐가 있든 하든 간에 뭔가 가지고 오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국가니까 새로운 관습을 또다시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상 국가를 만들면 관습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태교와 양육은 입법하지 말고 관습으로 만들자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입법이라면은 우리가 법이니까 따라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관습이니까 강제성이 좀 적어져요. 네, 강제성이 좀 적어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 이제 사람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양육을 어떻게 할 건지가 결정될 수 있어요. 앞서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플라톤이 아테나이인을 통해서 했던 얘기가 가정의 영역은 개인의 사적 취향이라는 게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의 개성을 좀 존중해줘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관습으로 만들자 했고, 그렇다 보니까 강제성이 적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적어지게 됐을 때 이제 과연 관습을 따라야 해? 네가 아무리 관습을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따라야 해? 라는 이제 의문이 들잖아요. 아테나인이 플라톤이 이렇게 관습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 잘 들었어 이렇게만 해버릴 수 있는 거니까 관습을 따라야 한다는 얘기를 이제 플라톤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까지 말한 태교와 양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라야 해. 그 따라야 할 이유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이제 이 관습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나온 게 이렇게 하게 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은 관습과 법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관습이라는 게 뭐냐면
관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조상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이제 생활 규칙 같은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러프하게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법이라는 건 뭐냐면 입법자가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규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습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제 삶에 와닿는 이제 이런 규칙이라고 할 수 있고, 법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네, 좀 더 적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는 관습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네,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규칙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더 살았을 거고, 법을 경험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법이 영향을 주는 영역보다는 이 관습이 영향을 주는 영역이 크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관습이 좀 더 밀접한 실질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은 이제 개인이 나고 자라면서 관습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이렇게 관습에 노출이 되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관습에 따라서 자라고 있는데 법이 자신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개인이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 관습과 법이 좀 유사해요. 가치관이 유사하다던가 뭐 방향성이 유사하다, 아니 이렇게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하고 그 다음에 이상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상적인 사회를 위해 제시한 그 법이 같으니까 잘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법을 잘 따르는 현상이 생기고요. 관습과 법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제기하기 때문에 법을 잘 따르지 않게 됩니다. 네, 않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입법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법자라는 거는 이제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해야 되고, 네, 사람들이 이상적인 사회로 이제 나아가게끔 하려고 시민이라고 했네요. 시민이 이상적 사회를 로 나아가게끔 유도해야 합니다. 네, 유도해야 한다.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이상적 사회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법을 제시하죠. 네, 그러기 위해서 법을 제시하는데, 시민들이 법을 잘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관습과 법이 유사해야 한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법이라는 건 뭐냐면, 또 법이 이상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법은 이상적이에요. 그럼 이 이상적인 법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관습 자체도 좋은 관습이어야 돼요. 네, 법이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관습도 이상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관습이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입법자는 사회의 관습을 봤을 때 이상적이고 좋은 것만 이제 관습으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비이상적이라 해야 될까요? 비이상적이고 나쁜 관습은 없애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입법자라면. 왜냐면 지금 내가 법을 도입하는 이유가 이상 사회를 위한 거고, 이상 사회로 가려면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데, 사람들이 따르려면 자기들이 가진 관습하고 법이 일치가 돼야 되고, 근데 법하고 관습이 일치되려면은 법은 이상적인 거에 대한 거니까 관습도 역시 이상적인 게 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이고 좋은 관습은 좋은 것만 관습으로 남기고 나쁜 거는 없애버리는 이제 이런 수순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관습만 유지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앞서 우리가 태교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예. 뭐 태교 아이를 흔들어라 그래야 건강해지고 용기를 갖는다. 그다음에 양육할 때 좋은 성격을 갖게 하려면 고통과 즐거움을 적당히 줘야 한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네. 좋은 성격을 갖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고 건강하고 용기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론을 또 제시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이런 존재들이 많아져야 이상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논한 태교와 양육에 대한 이야기는 좋은 것이다. 그리고 입법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나 조언으로 하자 했으니까 이거는 관습으로 남기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거 좋은 관습이야 라고 되는 거죠. 그리고 관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태교와 양육에 대한 거 너희가 따라야 해. 왜냐? 우리는 좋은 사회로 나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법을 잘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관습을 남겨야 되는데 내가 말한 게 바로 그런 관습이야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관습과 법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테나이인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누가 이런 규정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지킨다면 어린아이의 양육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걸 좀 지키는 쪽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직접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뉘앙스를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정도에서 벗어난 관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우리의 법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가 만든 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가장 좋은 상황으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관습과 법에 대한 얘기는 짧은 부분이긴 한데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관습과 법이 일치해야 사람들이 이제 법을 잘 따라갈 것이다.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관습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뭐 공동체적인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가정적인 관습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가정적인 관습이 뭐 예를 들면 부모들의 가치관, 부모의 가치관. 이게 이제 집집마다 있다라는 얘기를 앞서 법률 5권이었나? 그 정도에서 했던 것 같아요. 6권이었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부모들이 대물림 시켜주는 이런 가치관이나 생활 특징이나 규칙 이런 패턴들이 관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부모들은 반사회적인 가치관이나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그런 규칙을 아이들이 습득하게 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법에 잘 따라갈 것이냐 이 아이들이 아니면 못 따라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습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일상, 우리 현대 사회의 일상과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관습 자체가 우리의 법과 부모의 가치관 자체, 부모로부터 배운 그 규칙들이 사회적일수록 좀 이상적인 사회 구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물론 부모의 가치관이 나쁜 거라고 해서 나쁜 관습이 주어졌을 때 이 아이가 나쁜 관습에 이제 대항해서 좋은 관습으로 난 나아갈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관습과 법에 대한 그래서 준법적인 시민 그 다음에 반사회적 아니면 반사회적 시민 이렇게 해도 될까요? 아무튼 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는 지금 플라톤이 좀 제대로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습과 법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여전히 길었네요. 네,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짧은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좀 길었던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에는 이제 준비를 했던 게 있었는데 체벌이 아니라 처벌, 양육 시 처벌에 대한 얘기인데
책 내용은 짧지만 얘기는 좀 길게 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